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변호사가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환조사 요구에 대해선 엄연히 대통령 신분인데 오란다고 가겠냐며 반문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자택 앞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할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조본 출석하라고 했는데 출석하십니까? 21일까지 검찰 출석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검찰은 지난주 일요일에 이어 이번 주 토요일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어떻게 할지 답하지 않은 겁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지겠다고 하셨는데 수사 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도와준다는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 수사는 광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인식은 확고하다면서도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인데 대통령이 오란다고 각오하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냐며 법률가 입장에서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야당에서는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과장하는데 내란이 났으면 경제가 이렇게까지 회복되겠느냐, 진영에서의 여론전도 중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법리 다툼보다 정치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폐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를 두고 국민의힘이 돌연 이 절차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주장인데 헌법재판소와 국회 입법조사처는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구인 체제를 갖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석 3명의 임명 절차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돌연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회목 3명을 추천한다 해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정지 때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했고 파면 뒤에야 임명했다는 전례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국회목 또는 대법원목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다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고 학계에서도 이견을 찾지 못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 건 대통령 추천목 재판관도 포함됐기 때문에 국회가 사실상 정하면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는 이번 경우와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억지 주장이라는 반박이 이어졌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인사청문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없이 야당목 후보자 2명이라도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민간인 신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의 핵심 기획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예비역 장성인 노 전 사령관이 현역 정보사 간부에게 자신이 별을 달아줄 것처럼 말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상원 예비역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현역 간부 정모대령에게 전역까지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습니다. 정 대령은 3년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상원 씨는 진급을 언급했습니다. 김 대령이 먼저 여단장하고
다음에 정대령 너가 하면 되겠다며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김대령도 정대령과 마찬가지로 공작 잘하는 요원 명단을 작성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넘긴 사람입니다. 노상원 씨가 언급한 여단은 지난 7월 군무원이 해외 요원의 신상 정보를 노출해 발칵 뒤집혔던 그 부대. 준장인 여단장이 되면 전역 위기의 대령이 별을 달게 됩니다. 민간인 신분의 전직 군인이 마치 인사권을 가진 듯 두 대령의 진급 순서까지 거론했던 겁니다. 전에 불행요원 리스트가 노출이 돼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번에는 거기 인간 정보를 다루는 거기는 직능이 따로 있습니다. 특별 직능인데 820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진급이 안 됐지만 내년엔 너가 하고 다음엔 너가 시켜주겠다는 투로. 정 대령은 자신은 군에 어떠한 인맥도 없기 때문에 노 전 사령관이 도와주겠다는 얘기에 그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노상원 씨는 군 시절 정보사령관, 대북 감청부대 사령관을 지낸 정보통입니다. 폐쇄적이고 점조직으로 이뤄진 정보사령부는 전현직이 끈끈하게 교류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노 씨를 이용해 정보사령부를 내란에 적극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노상원 씨가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실제로 인사에 개입해 인맥을 구축하고 군내 주요 인물을 포섭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엄 시 합동수사단 외에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고 이를 통제하는 조직도 만들려고 했다며 노 씨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네, 오늘 아침 올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조금 전 서울역 CCTV 화면을 보시면 시민들은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고 있고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5.9도, 대관령 영하 14.7도, 충주 영하 8.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은데요. 중부지방은 낮에도 0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또 강추위 속 충남과 호남 지역은 눈도 내리고 있습니다. 고창과 부안,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동해안 지역에도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예상 적설량을 보시면 울릉도와 독도에 최고 20cm, 제주 산지에 최고 15cm, 전북 서해안에도 3에서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전북과 제주 산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